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심평 선생입니다. 일단 또 일주일이 지나고 오늘 이제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아로하 씨는 지금 이제 기분 좋은 월요일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제 월요병이라고 해서 월요일이 되면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그런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날씨가 좀 좋아서 그런지 뭐 일단 컨디션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아로하 씨도 컨디션이 좀 좋길 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2021년 신축년 그 무토일간 운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가 볼 때는 신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토생금하니까 이건 이제 한마디로 그 상관의 시공간이 됩니다. 보통 이제 식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관이 되고요. 그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제 토이긴 하지만 이제 축 중의 기토, 축에는 일단 개신기가 있습니다. 개신기가 있어서 축 중의 기토가 이게 이제 대표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대표성을. 축 중의 기토가 한마디로 이제 겁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단 비겁의 어떤 시공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조금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일단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그 명예를 의미하는 관을 극해서 별로 안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무토일간한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팔자에 만약 토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자신의 팔자에 토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알아보려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 원광 만세력이라는 만세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자신의 생년월일시를 넣어보면 거기에 이제 목이 몇 개다, 화가 몇 개다, 뭐 금이 몇 개다, 뭐 수가 몇 개다, 토가 몇 개다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자신의 사주팔자가 본인이 일단 무토일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또 토가 많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천간에 토가 많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 신금은 조금 그야말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보석이 땅에 묻히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연애자평에서는 토다금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가 많으면 금이 묻혀버린다고 일단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자신의 사주팔자에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묻히는 것만 제외한다면 일단 이 신금은 이 무토가 볼 때 비록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겉에서 볼 때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볼 때는 금이지만 오행 이런 걸로 오행으로 볼 때, 행으로 볼 때는 금이지만 우리가 이제 운이라고 했을 때 오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합화 작용을 의미하는데 오운으로 보면 이건 이제 신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운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생금하니까 이 식상은, 본인의 상관은 본인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분출해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 상관은 본인이 조금만 잘 관리한다면 한마디로 수운이 되니까 이것은 곧 재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신금이 있으면 이 재주는 돈이 되는 재주라고 바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원리는 뭐냐? 이 신이 그냥 수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로하 씨, 그 한마디로 천간 합화에서 우리 신금이 모와 합할 때 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뭐 좀 기억 안 나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니까,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병화를 볼 때 두 개가 이렇게 합을 하게 돼서 한마디로 수라는 기운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병이라는 글자는 뭐냐면 이제 토가 볼 때는 화생토하니까 이건 어떤 인수의 기운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뭐냐면 만약에 무토가 신금을 봤을 때 그것이 수라는 재물이 되려면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자격이 되기도 하고, 남들과 비교된 노하우, 그 다음에 어떤 본인만의 어떤 그 한마디로 정보, 이런 게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인허가라는 개념도 있죠. 인허가, 임명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신금은 병화가 없으면은 수라는 재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토가 신금을 볼 때는 한마디로 병화라고 하는 인수, 이 공부 자격, 노하우, 정보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 만약에 무토가 신금을 봤을 때 좀 더 재물이 왕성해지려면 본인이 한마디로 학위가 높거나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남들과 비교되는 뭔가 인가 허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재물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팔자에 신금이 있다면 반드시 어딘가에 병화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첫 번째 이제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 일단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 신축년이 되면 상관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상관이 결국은 뭐냐면 이 토라고 하는 거, 이 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본인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겁재, 즉 뭐냐면 자신과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 그런 모임들 혹은 단체 이런 걸 의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미 한마디로 기라고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공간에 개수라고 하는 이거 이제 한마디로 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재성이 되고, 신은 역시 식상의 공간이 됩니다. 식상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합을 이루게 되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본인의 진로를 열어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이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이건 이제 재성의 어떤 그 공간이 되는 것이니까 이 재성, 이 자에는 임계가 있습니다. 임계가 있으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시공간에 이미 임수라고 하는 편재, 이건 편재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편재. 이건 이제 정제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약간의 변동재물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월급과 같은 일단 고정재물도 취할 수 있는 일단 개인적인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갖고 있는 본인의 어떤 재물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일을 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축은 다른 사람의 어떤 시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과 갖고 온 어떤 일,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물과 서로 한마디로 합의를 이뤄서 이건 이제 토가 되는 것이니까, 토는 뭐냐면 이제 토와 토는 같은 것이니까 이건 비견의 어떤 그 변화 과정을 겪는 것은 이 비견이라고 하는 건 자립독립이 인자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어떤 일거리를 가져와서 본인이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을 투입해서 서로 간에 합의해서 뭔가 그 사업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병화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수가 돼서 만약에 이제 수를 만들어낸다면 이 신과 병이 합해서 수를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이미 자신의 사주의 일지에 이런 수라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라는 기운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한마디로 실재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재물을 벌어들이는데 유리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의 이런 기운들을 갖고 있다면 자신이 갖고 있던 잠재력의 재물이 좀 더 구체화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 신축년이 되면은 다른 어떤 그 단체라든가 다른 자신과는 약간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그 사람이 갖고 온 일을 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본인이 독립이나 자립의 어떤 그런 그 사업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 좀 더 유리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다만 본인의 사주팔자 안에서 이렇게 이런 인수라고 하는 이런 병화라고 하는 기운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까도 그렇다면 뭐냐, 본인이 만약에 사주팔자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자격을 획득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내년에는 그러한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할 때 이렇게 만약에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을 인허가에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꼭 취득하고 획득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재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비록 약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이 적천수 천간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히 이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기운, 즉 뭐냐면 사주팔자에
그 수라는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적전수 천간론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읊어보면 무토고중 기중차정 정읍동벽 만물사명 수윤물생 화조물병 약재간곤 파충의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수윤물생 화조물병이라는 일단 용어가 됩니다. 근데 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그 신평 선생이 지금 이제 이거 강의하려고 지금 무토에 관련된 적천수 구절을 요것만 이제 외워서 지금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일단 질문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명리학 배우신 제자분들이 이제 꽤 있는데 저는 일단 좀 명리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절을 좀 외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천수 같은 경우에는 천간론은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뭐 이제 혹시 의심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옆으로 돌아서 한번 다른 걸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돌아서 간목참천 탈태요화 춘불용금 추불용토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경금대살 강건위체 득수이청 득화이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개수지약 달어천진 등용이운 공화사신타 이런 식으로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만약에 명리학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외워서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이 명리학 공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무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윤물생, 즉 뭐냐면 수가 윤택해야 한마디로 이제 뭔가 사물이 잘 생겨나고 이렇게 잘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말은 어려운데 뭐 뜯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뭐 이제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뜯어보면 별거 아닌 게 사실 명리학이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조물병, 즉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너무 이제 건조하고 조열하면 한마디로 이제 어떤 물질의 병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무토라고 하는 이런 토는 즉 뭐냐면 이제 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자일주 같은 경우는 이미 본인의 그 사주팔자에 이렇게 수를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신축년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진로를 여는 것인데 이것으로 가지고 재물을 만들려면 본인 사주팔자에 반드시 이런 인수라고 하는 여기와 여기에 써져 있는 이런 기운들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없다면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진로를 여는 데 있어서 함께 온 이 시공간은 본인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무리를 의미할 수도 있게 되는데 혹은 본인의 동업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는 이렇게 재물도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신금이 이 축에는 한마디로 이제 십윤선으로 양지가 되기 때문에 뱃속에서 마치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그런 일단 기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단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미 갖고 있던 재물이 있는데 그런 것과 잘 조합해서 뭔가 새로운 자립독립의 어떤 그 형태를 만드는데 좀 용이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 자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이미 사주팔자에 인에는 일단 무명갑이 있습니다. 무명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대표성을 띠는 것이 갑이라는 이건 관이 됩니다. 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무토라는 것은 이미 사주팔자에 잠재적으로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시공간에 관이라고 하는 기운의 대표성을 이렇게 띠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이 무인일주가 실제로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무인일주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주의 병화가 있습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수의 어떤 그런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화라고 하는 이 인수의 기운과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의 기운이 서로 이렇게 한마디로 명암합, 즉 뭐냐면 드러난 것과 이 숨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합을 해서 순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추진한다면 조직 내에서의 본인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개인적인 어떤 자격들이 이 신금과 결합을 해서 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만약에 이 무토일간이 이 무인일주가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다른 사람과 갖고 있는 그 자격을 잘 활용해서
이 신축년에 일을 잘 도모한다 그러면은 조직 내에서 재물이 왕성해지는 것을 의미하니까 이때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걸 좀 일단 벌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 조직 내에서의 그 인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조직의 그 어떤 시공간 안에 들어있는 인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어떤 조직의 어떤 그 틀 안에 있는 이런 공부, 자격, 노하우, 정보, 인허가, 임명장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신금이라고 하는 인자를 한마디로 재물로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반드시 조직과 연계된 조직에 포함된 인수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뭔가 일을 진행을 할 때 반드시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조직과의 협력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주팔자의 본인의 시공간 안에 이미 이 갑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띠는 관성을 갖추고 있지만 여기 무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한마디로 뿌리가 되는 그 기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조직이라고 하는 시공간에 본인의 어떤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충전기를 이렇게 꽂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조직과 연계해서 본인의 자격을 활용해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년이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 내에 갖고 있는 본인의 위치, 자격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본인의 일과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재물적인 성취가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인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현재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조직 내 안에 들어있는 인수와 이 신금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직과의 협력 방안이 없는지 그런 것을 굉장히 강구하시면 굉장히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진일주가 있습니다. 무진일주. 자,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을계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을계무가 있으니까 이 무토라고 하는 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로하씨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토는 본인과 같은 동기가 되니까 똑같은 기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면 독립자립의 인재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 이 무토라고 하는 독립자립의 인자 안에 이 계수라고 하는 한마디로 본인의 이건 이제 재물이 되는 것이죠. 이건 재물이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사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업 내에 이렇게 계수라고 하는 이건 정제가 됩니다. 정제가 되는 것이니까 지금 뭐냐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뭔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어떤 변동 재물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제 약간 정법으로 해서 벌어져 있는 그런 재물이 진토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을이라고 하는 기운은 뭐냐면 이 무토가 볼 때는 바로 정관이 됩니다. 정관이 되니까 이렇게 본인이 깔고 있는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을 뜯어보면 독립자립의 인자로서 굉장히 유용하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에서 볼 때는 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신자진의 수운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재물의 형태로 변화하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업에 근접한 어떤 시공간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뜯어봤더니 그 안에는 계수라고 하는 본인과 합의되는 일단 재물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또 을이라고 하는 마치 을의 흔적이 일단 있게 되는 것인데 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임묘진 방위에 있는 한마디로 목방에 있는 기운이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건 이제 관이 되는 것이니까 한마디로 재물을 벌어들이는 데 있어서 정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조직의 어떤 분위기가 있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자신의 사업의 형태에 아무래도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약간의 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어 통제의 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진일주 같은 경우는 만약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혼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본인만의 약간의 매뉴얼, 그다음에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신축년이 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본인의 어떤 활동 역량을 의미하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어떤 다른 단체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과 진이 이렇게 파를 하게 돼요. 파. 제가 이렇게 흔한 말로 이제 일반적으로 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뭔가 기존에 합의됐던 것을 약간의 이렇게 해체하거나 분리시키려고 하는 성질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이때 본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벌이는데 그 일이 다른 사람과 연계되거나 그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파라고 하는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이때 만약에 이 신금은 상관을 의미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무진일주가 사업을 할 때 약간의 탈법이라던가 불법이라던가 뭔가 정법이 아닌 약간의 그 요행을 바라는 어떤 약간 안 좋은 행위를 한다면 이 신금과 같이 온 이 축중의 기토, 즉 비겁에 의해서 이게 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상당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 또 좋은 점은 뭐냐, 이렇게 조정 과정을 잘 거친다면 이렇게 파로 인해서 이 진중에 있는 요 개수가 비로소 움직이게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이제 이렇게 팔을 통해서 뭔가 조정 과정을 거치는 약간의 골치 아픈 일이 있지만 그것을 잘 수습한다면 진중의 개수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본인이 이걸 취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 다른 사람과의 뭔가 조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무진일주가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과 뭐 동업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공동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과 뭔가 협조를 통해서 일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파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잘 협의하고 잘 해결한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진중의 개수를 본인의 재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의 무진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떤 키워드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협조를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만 주의하시면 내년 그 신축년에 재물적으로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오일주가 있습니다. 진사 5가 되니까 무오일주가 있습니다. 자,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오라는 글자는 화생토하니까 이제 인수의 시공간이 됩니다. 인수의. 그래서 이미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인수, 즉 뭐냐면 공부 자격, 노하우, 정보라는 것을 좀 더 개인적인 역량에서 이미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게 되는 것이죠. 즉 뭐냐면 5에는 일단 병기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즉 뭐냐면 이제 요거 정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볼 때 화생토하는 게 이제 인수가 되니까 정인이 됩니다. 요건. 그다음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같은 플러스가 되니까 이건 편인이 됩니다. 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이건 편인이 되고, 그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러니까 겁재가 되는 거, 이건 겁재가 되는 것이고요. 즉 뭐냐면 요 오라고 하는 환경을 잘 뜯어봤더니 어떤 학문 자격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진 거 안에 또 다른 본인의 어떤 이 한마디로 이제 이 정의는 만약에 제도권 학문이라고 보면 이 편인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오일주 같은 경우는 다양한 학문에 일단 관심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인 학문적 태도를 취하는 와중에 본인과는 약간 생각이 다른 이견이 있는 사람들 혹은 본인과는 약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면서 뭔가 자격을 획득하면서 아니면 누군가와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자격증을 활용한 분야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미 이 사람은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래 사주팔자에서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격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니까 인이라고 하는 조직이 오게 되면 본인의 한마디로 이 자격과 이 조직의 기운이 서로 합을 해서 조직 내에서의 본인의 역량 강화 및 이게 한마디로 승진의 요건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임명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의 운이 오지 않으면 이 사람이 승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미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쓰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무오일주 같은 경우에는 인이라는 글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무오일주가 이렇게 신축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상관이라고 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간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온 것은 같은 것인데, 이렇게 축과 오가 보게 되면 제가 이건 잠깐 지우고요.
이 축과 오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은 원진이라고 합니다. 자, 원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부조화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조화. 즉 뭐냐면 이제 이것은 뭐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것은 본인이 갖고 있던 자격 학문인데 본인이 일을 하려고 하는 와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갖고 있는 노하우가 약간의 부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은 이 신축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토일간한테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자격증, 그다음에 면허증, 갖고 있는 어떤 학문적 태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조화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좀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축년 다음에 오는 해가 무슨 해입니까? 우리 아로하 씨, 신축년 다음에는 이민년이 옵니다. 이민년. 자, 이민년이 오게 되면 흐름을 보게 되면 본인이 진로를 열고요.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이 흐름에 따라서 임이라고 하는 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제가 이는 이 무토가 볼 때는 이건 조직이 됩니다. 관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인과 오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이렇게. 즉 뭐냐면 이 신축년에 오는 부조화를 잘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 재물을 일단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그 재물이 한마디로 조직과 같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그 조직과 연계를 잘 한다면 조직으로부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무호일주가 조직에 가담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조직에 가담이 있지 않다면 본인이 이미 조직에 가담할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었으나 조직운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에 가담하면서 비로소 본인이 어떤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된다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토일간이 볼 때 임수는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편제가 됩니다. 네, 편제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좀 더 인센티브에 가까운 일단 그 돈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호일주가 신축년에 어떤 다른 사람들, 다른 어떤 그 본인과 협력을 취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과 진로를 함께 열고 뭔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뭔가 이 부조화를 잘 해결한다면 그 다음 연도에 한마디로 조직으로부터 재물을 벌어들이는 환경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오가 합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가 잘 일어나고 뭔가 이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때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만약에 조직에 가담해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신축년에 본인의 능력 발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부조화를 해결한다면 그 다음에 조직으로부터 한마디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직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일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바로 내후년, 이민년을 좋게 이렇게 한마디로 열게 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되는 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아로하 씨 잘 이해가 가시죠? 좀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한 번 들어서 잘 모르시면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하시면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좀 뭔가 자신의 운을 보려면 그래도 조금 노력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뭐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신일주가 있습니다. 무신일주. 자,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이제 무임경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경이라는 글자로 대표되기 때문에 이건 토생금하니까 식상의 신관이 되는 것이죠. 이건 식신이 됩니다. 그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편제가 되는 것이죠. 이건 제가 되고. 그다음에 무토는 본인과 동일한 기운이니까 이건 비견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의 신관이면서 또한 신자진 운동을 통해서 언제든지 수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사업적인 면모로 즉 뭐냐면 재물을 벌어들이기 위한 어떤 활동 양상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식신생재, 한마디로 본인이 에너지를 소비함으로써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기운을 미리 일단 깔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연애 만약 인호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면 더 그렇겠지만 그냥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을 하나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건 이제 그다음 말로 이제 역마라고 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주보다는 좀 더 약간 활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이 무신 같은 경우에는 그 나붐으로 대역토라고 하는데, 대역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큰 역에 있는 땅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말은 어려운데, 즉 그래서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본인이 어떤 사업적인 역량을 발휘한다고 하면 좀 더 이 역마의 기운을 써서, 왜냐면 그 역마 안에 임수라고 하는 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활발히 움직이고 좀 더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재물을 좀 더 취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주보다는 만약에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대역토라고 하는 기운은 뭐냐면 큰 역에,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일단 큰 그 도로변의 사거리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역 주변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다른 일주보다는 좀 더 좋은 곳에 자신의 사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무신일주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면 더 넓은 공간, 한마디로 좀 좋은 위치의 몫에 자신의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기운이 이미 있구나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신이라는 글자는 이제 상관이 되는데, 설사 자신의 팔자에 신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신이 오면 한마디로 이 신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이 신과 이렇게 통근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제 신이라는 글자는 금이 되는 것이니까요. 금이 되니까 무신일주의 금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 신금이 왕성한 어떤 그런 기운을 띠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본인의 어떤 그 진로를 열고 뭔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활동이 강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축토라고 하는 기운, 이 축토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대표성을 띠는 게 이제 비견이고, 그 안에 이 개수라고 하는 어떤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본인이 이거 지금 뭐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토가 되고요, 요건 금이 되고, 요건 금이 되고, 요건 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금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뭔가 일을 많이 벌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제 이 무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이렇게 신축년이 됐을 때 한마디로 자신의 팔자에 있는 금기를 한마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보통 이제 투간 이런 의미를 쓰는데, 이건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뭐냐면 이제 본인 사주의 팔자에 있던 이 신금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었는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오게 되면 이렇게 이게 비록 축년에, 이 신축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운성으로 양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력이 강하지 않지만 본인이 이미 신이라는 글자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게 굉장히 강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이 신에 제왕기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신이 신을 보면 이렇게 제왕이라고 하는 12운성이 굉장히 강한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때 일단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무토일간한테는 굉장히 좋은 점이 있죠. 이 축년이 되면 이 무토일간한테는 축이라고 하는 기운이 천을귀인에 해당합니다. 천을귀인. 즉 뭐냐면 비록 이게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의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상관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기운과 이렇게 통분하게 돼서 이것을 좀 더 강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니까 좀 더 현실화된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본인이 만약에 좀 더 이렇게 기존에 만약에 좀 연구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했다면 신축년에 일단 일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민년이 오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편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비록 관이지만 본인의 일지를 이미 신을 이렇게 충하게 됩니다. 예, 충하게 되면 충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변화 변동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신축년에 어느 정도 일을 잘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이민년에 돈이 들어오면서 본인의 어떤 가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 즉 뭐냐면 이제 어떤 식상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잘 도모하신다면 내년에 잘하면 내후년에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장의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꾀하면서 이동 변동도 일단 가능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무술일주가 있습니다. 무술일주. 자, 무술일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진일주와 좀 유사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기 술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자, 이 정화라고 하는 글자, 이 정화는 뭐냐면은 이 수이라고 하는 글자는 항상 인호술 운동을 통해서 화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의미하는 게 바로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냐, 이 술은 바로 이 무토가 대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립독립의 이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격의 이자가 되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 지금 여기 신축년의 신금과 같은 글자가 되기 때문에 이 글자는 뭐냐면 본인의 진로를 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신축년이 오게 되면 술 중에 신금을 이렇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때 비로소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제 본인이 원래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이때 구체화시키는 어떤 그 해가 될 수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축과 술이 만나면 이게 이제 형이 됩니다. 이렇게 형이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인과 비슷한 사람 아니면 본인의 환경을 의미하고요. 이건 이제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그야말로 이제 그 환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의 일에 대한 환경과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환경에 형이 일어나는 것은 그야말로 약간의 조정이 되기도 하고 약간의 갈등, 분쟁, 혹은 이게 만약 다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구설을 만들어내고요, 시비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좀 안 좋은 어떤 그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무술생 같은 경우에는 신축년에 절대로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그야말로 본인 주변 사람들과의 문제에서 상당히 약간 시끄러운 양상을 일단 시끄러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굉장히 주의하시고 어떤 일을 할 때 이미 상관이라고 하는 저 신금은 뭔가 규칙을 깨려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정법을 벗어나시면 안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 무술생이 이렇게 신축년에 뭔가를 잘 그런 일들을 잘 미연에 방지하고 뭔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설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잘 방지해서 이를 잘 도모한다면 비록 약간의 조종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민년에 재물 드러내고 그다음에 이건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술과 또 이렇게 합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그 다음에 어떤 조직과의 협력 관계, 어떤 조직과의 연계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임수라고 하는 재물을 벌 수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술일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항상 사람과의 관계, 유대 관계, 그 다음에 주변이 본인이 뭔가 하는 거에 있어서 혹여라도 누군가한테 말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본인 것을 너무 많이 내줘서 혹여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빼앗기지 않도록 굉장히 좀 주의하시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2021년 신축년 무토일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희망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상에 나쁜 팔자는 없다의 사주 멘토 신평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